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 점심 때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피곤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항상 피곤하고요. 네, 아침만 먹으면 그냥 눕고 싶고 그래요. 아침만 먹으면 네. 야간에 저녁 식사하시고는 어떠세요? 아니, 저녁은 원래 안 먹어요. 아, 저녁? 아침에만 그래요. 그 아침에만 주로 그러시다, 그죠? 네, 그다음에 따로 뭐 약을 복용하고 계신 거 없나요? 가령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이라거나. 네, 약 먹는 건 없는데 뒷목이 뻗쳐서 지금 한의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치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약침을 지금 6번 맞았어요. 아, 6회 정도. 예, 차도 없이 비슷하신 상황이시다, 그죠? 낫지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기 식욕은 평소에 어떠세요? 식욕은 보통이에요. 식욕은 보통이시고 그렇게 막 잘 드시는 것도 아니고 못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주무시는 건 어때요? 수면증이 조금 있고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편이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의학에서 뒷목이 뻗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기혈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고 하는데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고 지금 이제 보통 식곤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가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머리 네. 쪽으로 올라간 피를 이제 배가 따뜻해져서 아래쪽으로 기혈의 순환이 더 왕성해지도록 만드는 걸 치료의 1번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네. 소변은 굉장히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소변 볼 때 소변색이 굉장히 노랗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그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소변은 정상적으로 보신다, 그죠? 네,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소변이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뒷목이 뻗치고 하는 것도 소화기랑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뒷목 안에 네. 동그래한 게 뭐가 접히는데요? 아, 그냥 만졌을 때 예. 그 따로 이렇게 검사를 받은 적 있으세요? 고기를 이렇게 눕히면은 그 혹시 동그란 게 있어요. 따로 검사를 받은 적 있으세요? 엑스레이 그냥 좀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진단하던가요? 근육이라 그러는데요. 근육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딱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뒷목이 뻗친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근육이 이 방금 잡히는 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 그 친구가 직접적인 영향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요. 네. 이 두드러지게 심각한 식곤증하고 동반될 때는 소화기가 기능이 개선이 되도록 이제 치료가 되는 게 좀 더 치료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라서 배를 따뜻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이제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도움이 되는 건 어머님 생강 있잖아요. 네. 생강을 끓여가지고 생강 물을 그냥 물 대신 자주 드시는 거고요. 아, 첫 번째가. 네. 그다음에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집에 혹시 핫팩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예. 핫팩이나 뭐 따뜻하게 만드는 복대 같은 게 있으면 네. 핫팩이나 복대를 자주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네, 네. 따로 운동하는 거 있으신가요? 운동하는 크게 없습니다. 없으시고 이제 그냥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산책,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가볍게 산책하는 걸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예, 예.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예. 일단은 정리를 하면 소화기가 더 좋아져야 된다. 배가 그리고 따뜻해져야 된다. 예. 그리고 다리 쪽으로 하지 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더 왕성해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배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핫팩을 하고 그다음에 네. 생강차를 자주 걷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치료가 아직 6번을 가지고 이거의 어떤 여부를 판단을 하기는 좀 다소 이르거든요. 네. 꾸준히 더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주 원장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초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이 염증을 제거하고 컨디션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장기간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사실상 복용상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감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 여러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륨이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나트륨이 몸에 저류되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장기간 복용을 할 경우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체내 축적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몸이 붓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이 심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잘 붓는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감초를 복용할 때 장기간 복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것을 감별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소변량을 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평소 소변량이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감초를 사실은 장기간 복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애초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감초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감초 자체도 그냥 민간약으로 복용을 할 때는 몸에 상당 부분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실은 컨디션을 체크를 해보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감초 자체의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약에서 처방이 될 때는 이 전체적인 약성을 갖다 중화시키고 일반적으로 이 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복용을 할 만큼 강력한 효과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전문의의 진단 하에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머님 지금 그러니까 속 쓰린 것 자체는 진단을 2년 전에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부터 쓰린 건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전에는 쓰린 게 없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지금 한 달 거의 됐어요. 지금 다시 불편해지신 게 한 달 정도 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쓰림이 심한 건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그 전에도 뭐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식물에 따라서 종종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속이 쓰리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식생활 자체가 불규칙적이다 이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 일정 시간 내 음식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산 분비라든가 위산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위장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소장 대장 운동들이 적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음식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니까요. 네. 지금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소화가 불편하신 음식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액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소화는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운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대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쩔 때에는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좀 먹고 나면 트림이 또 와요. 예. 방귀가 많이 나온다든가 트림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성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따로 한약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기 한약방에 가서 소화를 좀 안 좋아서 네네. 작년 한여름 때 그래서 네. 가서 약을 먹고 좀 속이 편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 후를 그래서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될 수 있는 데서 안 먹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 방주가 냄새가 나요. 밀가루 음식 먹고 나면. 실제로 이제 고기 우리가 보면 육류 단백질을 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화 효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뭐 신곡이라든가 메가라든가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 산사라는 약재들을 같이 이제 넣어서 처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요즘에는 이렇게 처방 자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화 효소가 든 것들을 한약 처방이 아니더라도 같이 복용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운동이나 이런 건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저기 운동을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잠도 제 시간을 못 잘 때가 많거든요. 수면도 제대로 안 되시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니까 밤으로 일하고도 낮에도 일하고 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운동성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 운동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자체가 활동을 하는 것들도 장 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들도 지금 제대로 여의치가 않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장운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만약에 정운동하시기가 힘드신다고 하시면 가볍게 복부 쪽을 그냥 본인 스스로 주물러 주신다든가 마사지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네. 것들만이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말 시간을 좀 내셔서 근처 한의원 가셔서 침 치료, 장 운동을 도와주는 침들도 있습니다. 혈자리에. 그런 네. 것들을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초가 스테로이드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감초의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약간 스테로이드, 혈중 스테로이드를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스테로이드 성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감초를 많이 먹는다든가 오랫동안 복용할 경우에는 저칼륨 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량 자체가 하루에 50g 이상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6주 이상 길게 복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한약 처방에 들어가는 감초량은 3g에서 4g 정도입니다. 일일 복용량. 따라서 사실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장기간은 복용할 수가 있겠죠. 한약 처방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복용할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감초 성분들을 중간중간에 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하게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감초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무릎이 아프셔서 전화 주셨네요. 네, 아버님, 오른쪽 무릎만 아프세요? 왼쪽도 아프세요? 오른쪽만요. 왼쪽은 아픈 적이 없으셨어요? 네네. 이게 항상 아프신가요? 아니면 계단 올라갈 때 아프다든가 내려갈 때 아프다든가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아프실까요? 저기 왼쪽은 안 아프고 오른쪽은 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뭐 이럴 때 아픈 게 아니고 평상시 괜찮다가 또 가끔가다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주로 어떨 때 아프실까요? 어떨 때 그냥 걸을 때도 아프고 뭐 이렇게 그냥 걷지 않고 앉아 있을 때도 아프고 그래요. 아픈 양상이 뻑뻑하거나 이런 양상이세요? 아니면 새큰새큰하거나 이런 식의 양상이실까요? 이게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 같이 아파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이제 75세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고 이게 꼭 뭐 걷거나 이럴 때도 아프겠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또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런 증상은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의심이 되는 상태거든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겠지만 뭐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무릎에 좀 무리가 왔을 때 좀 더 아픈 게 좀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아팠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목표를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를 해서 이 무릎이 아픈 거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치료하기 사실은 좀 힘들고요.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이런 증상들은 뭐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증상이 조금씩 진행이 오거든요. 진행이 되고 조금씩 더 약화가 오기 때문에 이 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뒤로 물르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걸 목표로 하고 이 막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태까지 치료는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무릎 치료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아, 오래되셨는데 안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바로 가까운 데 있는 한의원에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 같은 타입이 오신다면 침치료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뭐 증상에 따라서 약침이나 뭐 봉침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문제는 대부분 고관절이라든가 이 몸에 틀어진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잡아주는 치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한약 치료 요걸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한의원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죽하면 약방의 감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초란 약제가 아까도 뭐 그 박지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효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이런 효능들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감초를 어떨 때는 그냥 넣어서 사용을 하고 어쩔 때는 이 꿀에다가 볶아가지고 그걸 탕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처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감초를 그냥 사용하게 될 때는 약간의 찬성질을 갖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청열사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열을 꺼쳐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을 없애줘야 된다든가 열을 내려줘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염증성 통증이죠. 완화시켜주는 목적을 쓰게 되면 이 감초를 그냥 볶지 않고 그냥 생 감초를 그 탕약 속이라든가 물에 끓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목이 아프다, 목이 부어서 아픈 경우에 이제 감초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목이 염증 때문에 부어서 아픈 경우에 많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목이 쉰다든가, 아니면 우리 내장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생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피부의 종기라든가 염증에도 이 감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감초를 끓인 물 같은 경우를 이런 염증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끓여서 여기다가 도포를 해준다든가 랩이라든가 이걸 쌓아갖고 이렇게 쭉 해주게 되면 이런 염증에 가라앉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 같은 거 했을 때도 생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꿀에다가 이렇게 볶아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우리 왜 원기가 부족한 경우, 소화력이 떨어지고 원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기력을 올려줄 때는 이제 이렇게 볶아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좀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경련성 통증, 여기저기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쳐서 아픈 경우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꿀에 그 볶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왼쪽 어깨가 불편해서 연락을 주셨군요. 예, 예. 왼쪽 어깨 시술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양쪽을 다 받았는데 왼쪽이 아직 증상이 남아있다고요? 예. 어머니가 그 팔을 번쩍 들 수는 있어요? 만세는 할 수 있어요? 예. 들어요. 옆으로도 만세는 가요. 되는군요. 근데 뒤로 뻗는 거면 안 되는 거네요? 예, 뒤로 올릴 때 갑작스레 하고 네. 어쩌다 누가 만질 때 악 소리 날 정도다가 그렇죠. 어깨 통증이 와요. 그렇군요. 일단 어머님, 예.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일단 아픈 쪽으로 잠을 안 자는 게 중요하겠죠? 어머니 그쪽으로 못 주무시잖아요? 자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쪽으로 깔려서 잠은 잘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밤에 통증이 너무 와요. 네, 어떻게 잘 밤에 수가 통증이 없어요. 막 심해지죠. 찢어지는 것 같이. 맞아요. 일단은 어머니 밤에 아픈 게 빨리 줄어들어야 돼요. 삶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밤에 아픈 거를 빨리 개선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형외과 다니시면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는데 지금 기대만큼 개선이 없어서 지금 연락 주셨잖아요. 사실 물리치료가 더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침치료가 더 잘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한의원을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이왕 연결이 됐으니까 몇 가지를 좀 조언을 해드리자고 하면요. 일단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애초에 오십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그 힘줄이나 근육 쪽에 부착부를 관련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시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낫지 않았던 거는 기존에 그 기저에 깔려있던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깨 쪽의 위치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머리의 위치라든지 하시는 일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텐데, 다행히 요 근래는 좀 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좀 쉬는 동안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단순히 침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깨 관절을 잡아주는 우리 추나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추나 치료를 하는 한의원이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여기가 청주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걸 어디가 치료하는지를 몰라갖고요. 아, 그렇군요. 어머니 그거는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동네에 검색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침치료나 주사치료 외에도 교정하는 치료가 있으니까 그걸 꼭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단 어머니 생활하실 때 그 안 되는 동작을 억지로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그 뒤로 뻗는 동작 자체에 앞쪽에 있는 힘줄이나 그 관절 주머니나 인대들이 늘어날 때 아픈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자극을 준다고 어머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깔리게 자는 것도 안 좋고요. 억지로 뒤로 뻗는 동작을 반복하실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깨랑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동작이나 운동들은 이제 그 한의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긴장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데. 그래서 그걸 어깨를 뒤로 돌리는 걸 팔을 들지 말고 뒤로 돌리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운동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그 추나 치료라고 하는 거를 같이 받으시면서 조언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어머니 도움이 됩니다. 아, 큰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굳이 어머니 MRI 찍으셔야 할 경우 같지는 않고요. MRI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는 다른 이학적 검사, 팔을 움직여보는 검사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의료기관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 네. MRI는 안 찍어도 괜찮아요? 일단 상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죠, 예, 어머니? 아, 너무 아프고 밤이면 통증이 와갖고요. 네. 근데 CT 촬영했는데도 찢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군요. 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으면 정형외과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을 거예요.